네, 앞선 박연성 기자의 취재 내용 이무영 대덕대 사회복지과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가정위탁이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가정위탁 제도는 그 부모의 양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보호가 필요한 우리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예. 법적인 근거는 2005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이냐 하면 부모의 양육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학대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사망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교도소에 들어갔다라든지 예. 이러한 경우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제 가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유엔에서 정한 아동권리 협약에서 기초하고 있는 선가정보호, 후시설보호에 입각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위탁 네. 가정의 조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위탁 가정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부모와 거의 유사한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든지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든지 뭐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그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다라든지 예. 이러한 그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네, 참 네, 많을 네. 텐데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도망친 아동이 탈출 직후에 큰아빠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 전해졌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 큰아빠 집이 친척 집이 아니라 위탁 네. 가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위탁 가정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탁 가정 유형은 일반 가정 위탁 유형이고요. 혈연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대전 지역은 이제 20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16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혈연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 53명 정도 예. 이렇게 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 위탁 가정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관계 그 자들에 의하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탁 부모의 신분이 동거인이더라고요. 네.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어서 네, 네. 발생하는 문제점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그 어떤 양육 기능을 다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법적인 신분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작게는 휴대폰 개통하는 문제에서부터 아이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될 때 수술을 결정하는 여부, 그 여건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예. 친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모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10년 넘게 아이를 양육한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예.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신분상의 문제점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제도라는 거거든요.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제도는요, 일시적으로 이제 위탁 아동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부모로서의 어떤 친권을 가진 것처럼 법적인 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실효적인 거를 거두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과정이 최소 6개월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 부모가 내가 친가족처럼 아이와 어떻게 지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입증 받는 것도 어려워서 많이 어려움이 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정 위탁 제도를 더 제대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혈연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점이 좀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우리가 아동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아동에게 일차적인 복지 환경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가정에서 아동이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똑같은 그런 친가정과 같은 가정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권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 하나 이 아동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어른들과 또 가족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또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고 애정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가정 위탁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여점들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